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 문화공간 이거 우리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본당의 건축 계획. 교회 건축에 아무래도 이제 내부 공간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대예배실, 본당, 중예배실, 이거를 계획할 때는 어떠한 면을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는지, 대예배실 본당 계획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의 본당은 전체 건물 면적의, 교회 전체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의 약 40%대, 40%에서 45%대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상층 면적에서. 그리고 이 본당이 과거에 1980년도에서 1900년대까지 사실 본당이 60%에서 70%를 점유했죠, 전체 연면적에서.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이 되고 정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본당의 크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성장 치수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데, 본당의 규모와 크기가 줄어드는 반면에 교육 공간이나 문화 공간이나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죠. 그런 때 면적의 변천사가 그렇게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본당은, 현대교회의 본당은 약 30%에서 40%대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28%대, 25%대를 이제 본당의 면적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 공간이 25%, 문화 공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간이 25%,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공간의 분포가 이제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예배의 기능, 교육의 기능, 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기능,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대씩 이렇게 쭉 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건축 전체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공간 분포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서는 본당의 크기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본당이 점유하고 있는 과대한 면적을 좀 줄이고, 그것을 성장의 촉진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더 확대되어 가야 되는, 그게 이제 현대교회의 공간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예배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의 공간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 건축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 내용을 참 숙지하셔서 건축 계획이 아주 좋은 그런 교회 건축이 되길 원합니다. 본당은 성도들의 좌석에 앉는 방향, 그 다음에 강단하고 회중석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직사각형 본당, 두 번째는 부채꼴 본당, 세 번째는 달걀 형태의 본당, 이렇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굳이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3가지 유형은 대지의 모양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각해 볼까요? 대지가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건축 부지가 길쭉하게 직사각형이라면 본당이 어떠한 형태가 돼야 됩니까? 직사각형 본당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대지가 정사각형 부지예요. 요즘 신도시나 뉴타운 지역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지의 형태들이 있는데, 직사각형 본당에서는 어떤 형태가 나옵니까? 부채꼴이나 달걀 형태 본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지가 또 삼각형 부지도 있고 뭐 마름모꼴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직사각형 본당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본당의 이 세 가지 유형은 대지의 크기, 형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본당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으로 구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 직사각형 본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본당의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좌석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장 기능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사공간이 없기 반듯하니까. 그래서 보통 직사각형의 본당일 경우에는 평당 수용 인원, 몇 명 들어가느냐, 이걸 평당 수용 인원이라 그러는데, 몇 평에 좌석이 몇 석 들어가는가, 이걸 계산할 때 평당 4명 정도 들어갑니다. 4명. 만약에 본당의 순수 면적이 100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400석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당의 면적은 전용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단, 홀, 로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본당 면적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약 400석 들어간다. 그리고 본당에는 뭐죠? 강단이 있고, 강단 앞에는 또 통로가 좀 있어야 되죠. 또 우측에는 성가대석이 있어야 되고, 본당의 메인 통로에는 또 복도가 좀 넓어야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복도는 조금 좁죠. 그 다음에 로비 홀에서 딱 들어오면 그 공간도 좀 홀이 있어야 되죠. 여유 공간이. 이런 공간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4명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수용 인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형 본당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경우에 장단점이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장점은 뭐냐면 가장 많은 좌석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특장점이죠. 특장점이고, 단점은 그럼 뭐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자, 단점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강단과 성도들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을 우리가 회중석이라 그러죠. 회중석과의 이 관계성에 있어요. 근데 직사각형 예배의 본당은 회중석의 시선이 강단으로 이렇게 딱 모아지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복판의 좌석은 모아질 수 있는데 벽 쪽에 있는 그 좌석은 강단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이렇게 틀어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봐야 강단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 측면에 있는 회중석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것이 조금 이래 머리를 돌려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 회중석과 강단의 관계가 집중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시선이 이렇게 마주치고 회중석의 시선이 강단으로 딱 초점을 맞춰서 모아지는 이런 형태의 예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럼 이런 직사각형 본당은 언제 유행했느냐? 중세시대에. 중세시대의 본당을 보면 라틴 크로스 형태였습니다. 본당의 형태가 십자가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 좌측 우측에 이제 앱이 있고, 이렇게 또 쏙 들어간 부분이 있고, 복판에 이렇게 큰 집회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강단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 당시에 주로 성당,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 지어진 교회들은 다 이런 타입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나 중세 시대의 교회는 뭐에 의존했습니까?
어떤 예식, 예전에 집중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단으로 집중하고 어떤 이런 것보다는 예전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쭉 발전이 되어 오면서 앱이 없어지고 양쪽에 이게 베이만이라 그러죠. 쏙 들어간 거 이게 앱이 없어지고 이제 직사각형 본대로 본당의 형태로 개신교가 이제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방향적 예배가 조금은 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많은 수용 인원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본당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반듯하니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둥도 단거리에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그냥 심플하니까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채꼴 형태의 본당을 둘 수 있어요. 부채꼴. 우리 부채 쫙 펴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비치는 부채꼴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 부채꼴 형태의 본당의 장점은 이제 장점과 단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단점부터 한번 말씀드립시다. 단점은 같은 면적에 비해서 직사각형 본당보다는 수용 인원이 적게 들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은 반듯하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부채꼴은 어떻게 됩니까? 양 가장자리가 휘어지잖아요. 부채처럼 이렇게 휘어지고 강단은 좁지만 또 뒤에는 넓죠. 이렇게 쭉 퍼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사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복도가 길어지죠. 뒤에는 복도가 엄청 길어지잖아요. 통로가. 양 가장자리도 복도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100평이라면 직사각형은 평당 4명 들어간다면 부채꼴은 보편적으로 보면 한 3명, 3.2명 이 정도. 그러니까 100평이라면 약 320석 정도, 300석, 320석, 뭐 많으면 330석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 본당에 비하면 약 80석 정도가 이제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수용 인원에 비해서 좌석 수가 적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장점은 뭔가? 장점은 강단과 회중석의 그 시선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강단으로 집중되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모아지니까 강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예배의 집중력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목회자와 회중 성도가 이렇게 좀 교감이 되는 쌍방향적 예배가 가능한 거죠. 예배 분위기가 교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채꼴은 어떠한 부지에 좀 적합하냐? 정사각형 부지나 마름모꼴 부지나 삼각형 부지나 이런 부지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적합한 형태고, 또 강단 쪽의 길이와 저쪽 뒤쪽에 홀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의 길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건축을 갖다가 할 때에 기둥하고 연결되는 이 방향이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딱딱 맞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앞에는 좁고 뒤에는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기둥의 방향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이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사각형보다. 그리고 보가 아무래도 뭐예요? 기둥과 기둥을 붙들어주는 그 구조 부재를 우리가 보라 그러거든요. 보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 면에서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는 직사각형보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걀 형태의 본당인데, 이 달걀 형태의 본당은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다음에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장단점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본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달걀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 달걀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타원형이죠. 마름모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달걀을 위에서 딱 보면 타원형이죠. 그 타원형 본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타원형 본당이라는 것은 강단의 길이와 뒤 복도에서 로비홀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가 같죠. 좌우 대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그 기둥의 그 열이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건축 비용의 상승이 되는 면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직사각형 본당처럼 기둥이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강단과 해중석이 너무 이렇게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시선이 이렇게 머리를 틀어서 강단을 봐야 되는 그 집중화가 약화되어져 있는 면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부채꼴이 되다 보니까 아래쪽에 무대가 있으면, 강단이 있으면 이 강단을 향해서 강단의 중심점을 향해서 회중석의 좌석을 모아지게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채꼴처럼. 그래서 쌍방향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도 이리 직선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면에서도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경제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당 안에 이렇게 사선으로 동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부채꼴에 비해서는 평당 수용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똑같이 100평이라면 그 달걀 형태의 본당은 평당 한 3.5명 정도 들어간다. 이게 100평이라면 뭐예요? 한 350석 정도 들어간다. 350석에서 뭐 한 360석 정도 들어간다. 그럼 아까 부채꼴은 320명 정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꼴 형태보다는 한 3, 40석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나 직사각형보다는 그래도 한 50석 덜 들어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달걀 형태도 최신 지어지는 교회들의 예배 분위기에서는 이 달걀 형태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능적이고 또 공유 면적도 조금 적게 들어가면서 기둥열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걀 형태가 들어가는 부지는 어때요? 약간의 직사각형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대지가 조금 넓으면은 달걀 형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본당이 들어갈 정도면 달걀 형태도 어떻게 잘 디자인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리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당의 형태는 직사각형, 부채꼴, 달걀 형태가 있고, 자, 그럼 본당의 건축 계획을 할 때 중요한 점, 아주 중요한 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교회 장로님이나 건축위원이나 목사님들도 꼭 반드시 아셔야 돼요. 중요한 점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본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시선입니다. 가시선 계획. 본당은 가시선이 잘못되면 완전히 버려요. 골조공사가 막 진행되는데 가시선이 잘못 나오면 이건 두고두고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이 가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보통 대부분의 본당을 보면 맨 저 뒤쪽에 앉은 회중석에서 보는 성도들이 강단을 봤을 때 강단 뒷벽이 바닥에서 천정 앞까지가 다 보여야 돼요. 가시선이. 근데 이제 중층이 있는 본당의 경우에는 이 중층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이게 튀어나온 것이 좌석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중층 밑에서 강단 쪽을 바라보는 그 성도님들의 시선이 강단이 반밖에 안 보여요. 뒤에서 보면.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중층 밑에 앉은 분이 강단을 올려다보면 강단의 벽을 보면 강단이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이 보이면 3분의 2. 이렇게 보면 가시선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층에 앉은 분들은 상당히 폐쇄적인 예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중층 아래에서의 가시선 계획인데, 중층 아래에 있는 가시선이 뭐라고요? 강단하고 천정하고 만나는 그 끝선까지 보이게 설계를 해야 돼요. 자, 반대로 이제 중층 위에 앉은 분들, 중층 위에 앉은 분들이 그분들의 가시선은 어떻게 됩니까? 강단 아래를 내려다보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잖아요. 그 밑을 내려다보는 분들의 가시선이 어디가 보여야 되냐면 강단 바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선이 좀 잘못된 교회 가서 중층 맨 뒤에 앉아서 보면 강단이 역시 3분의 1, 3분의 2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이나 목사님 얼굴만 겨우 보이는 그런 가시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역시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답답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선 계획은 본당의 어떤 그 성패, 본당의 성패에 달려 있어요. 본당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가름짓는, 판단하는 그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선은 그럼 어떻게 계획하느냐? 건축물의 단면에서 회중석 중층 맨 뒤에 앉은 분이 강단 아래로 이렇게 사선을 닦아요. 시선을. 자, 반대로 중층 아래에 있는 분은 중층이 튀어나온 그 끝선하고 뒤에 앉은 분 시선하고를 쭉 거가지고 이 강단하고 천정 그 끝선에 와닿게 하고, 중층 위에 있는 분은 아래로 가시선을 거서 강단 아래선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교차점을 지으면 크로스되는 이 반대편의 이 길이가 가장 쾌적한 본당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당에 중층이 들어갈 때 그 중층을 몇 메다로 할 거냐, 8m로 할 거냐, 9m로 할 거냐, 뭐 7m로 할 거냐, 이 기준이 가시선을 거가지고 크로스를 시키고 뒤에 벽면하고 강단 벽면하고를 수평으로 올리면은 그 만나는 점이 본당의 유효 높이다. 유효 높이. 그 선을 우리가 가시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의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청중 객석에서 이 오디토리움 계획할 때 청중석에서 배우가 아니면 공연자가 무대에 딱 서 있는 그 선을 이렇게 크로스로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시선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당에 있어서는 이 가시선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본당에 딱 앉아서 강단을 보니까 이 중층의 난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본당이 딱 이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끝만 달랑달랑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된 가시선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선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캣웍 계획입니다. 캣웍. 캣웍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캣, 고양이죠. 고양이, 캣, 워크 하면 뭐예요? 고양이 길, 이렇게 되죠. 캣웍. 그러니까 이 캣웍 계획이 본당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캣웍은 뭐냐? 고양이 길인데 갑자기 고양이 길이 왜 나왔냐라고 이제 참 의아해하는데, 자, 본당 천정에는 많은 조명이 있죠. 특수 조명도 있고 냉난방도 있고 스프링쿨러도 있고 뭐 다운라이트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천정에 달려 있잖아요. 이 조명이나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면 본당은 고가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점검하고 보수하고 고칠 거냐? 그 천정 안에 고양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 길을. 이제 이렇게 각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통로를 짜서 천정에 이렇게 딱 부착해 가지고 글로 다니면서 천정 위에서 조명이 등이 나갔다 그러면 천정 위에서 가는 거예요. 냉난방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천정 캣워크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정 안에 있는 점검 통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캣워크를 반드시 고려해서 설계를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캣웍은 사람이 예를 들어 한 65km에서 70km 성인이 거길 덤석덤석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려면
그 지지대나 그 스라브, 본당 지붕 스라브하고 그 아주 강하게 긴결을 시켜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독 설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실과 자모실 계획이에요. 본당에 관련된 시설이. 근데 방송실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냐? 중층이 있는 교회면은 중층 복판에, 정복판에 오픈 스튜디오를 줘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음을 잘 청취할 수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뒤에 방송실이 있는데 유리로 앞을 탁 막아가지고 강단이나 찬양대석이나 이쪽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픈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오픈 스타일로. 그 다음에 이제 자모실인데, 자모실은 중층이 있을 경우에는 중층에 두죠.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럼 자모실에서도 가시선이 중요해요. 자모가 영화를 데리고 거기서 영화를 돌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려면 강단 쪽이 보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자모실 안에 영상을 이렇게 모니터를 두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제 현장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의 가시선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모실은 중층 맨 뒤에 그 바닥보다는 약간 높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분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바닥에서 한 80cm 정도는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모실 안에는 기저귀 부스, 수유실, 어린이 화장실, 이런 거를 두는 것이 좋고, 자모실 안에는 차음벽이나 흡음 소재를 해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중층의 예배실로 흘러나오지 않게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요까지 강의가 본당의 건축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많은 교회를 제가 답사를 해보면 제일 눈에 띄는 거가 가시선이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가시선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거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축위원회나 목사님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드시 숙지하셨다가 설계자가 설계를 해왔을 때에 이 가시선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본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건축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